반려동물이 당신을 진짜로 사랑한다는 과학적 증거.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문을 여는 순간 꼬리를 흔들며 달려오는 강아지, 또는 소파에 앉자마자 무릎 위로 살금살금 올라와 골골송을 부르는 고양이. 그 순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얘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밥 달라는 건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반려동물의 행동이 단순한 본능인지 아니면 진짜 감정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궁금해하죠. 어떤 사람들은 동물이 사랑 같은 복잡한 감정을 느낄 리 없어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런 회의론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수십 년간 연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반려동물과 우리 사이에는 단순한 주종 관계를 넘어선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랑의 화학 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관계가 우리의 건강과 수명, 심지어 뇌 구조까지 바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반려동물이 우리에게 미치는 놀라운 영향과 그들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과학적 증거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신기합니다. 여러분의 반려동물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영국 링컨 대학교의 동물행동학 연구팀이 진행한 실험을 보시죠. 연구진들은 개와 고양이에게 사람의 얼굴 표정 사진과 목소리 녹음을 동시에 들려줬습니다. 놀랍게도 개와 고양이 모두 행복한 얼굴과 행복한 목소리, 화난 얼굴과 화난 목소리를 정확하게 매칭시킬 수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반려동물들이 단순히 목소리 톤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표정과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감정을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탈리아 트렌토 대학교의 연구에서는 개가 사람의 표정을 볼 때 뇌의 어떤 부위가 활성화되는지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개가 주인의 행복한 얼굴을 봤을 때 뇌의 보상중추가 활성화됐어요. 이건 우리 인간이 사랑하는 사람을 봤을 때 활성화되는 것과 같은 영역입니다. 반대로 주인의 슬픈 표정을 보면 개의 편도체, 즉 감정을 처리하는 뇌 영역이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개는 주인의 행복한 얼굴 사진을 보면 꼬리를 오른쪽으로 흔드는 경향이 있어요. 동물행동학에서 오른쪽 꼬리 흔들기는 긍정적인 감정 반응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할 때는 왼쪽으로 꼬리를 흔들죠. 즉, 여러분의 강아지는 여러분의 기분을 정확히 읽고 그에 맞춰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양이는 어떨까요? 고양이는 개보다 독립적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최근 연구 결과는 다릅니다. 스웨덴 린셰핑 대학교의 2019년 연구에 따르면 고양이는 주인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주인의 스트레스 수치가 올라가면 고양이의 스트레스 수치도 함께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집에 왔을 때 고양이가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거나 여러분 곁을 지키려 한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고양이가 여러분의 감정 상태를 정확히 읽어내고 그에 공감하고 있다는 과학적 증거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말 그대로 반려동물에게 전염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정말 핵심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본 아자부 대학교의 연구팀이 발견한 이 사실은 전 세계 반려동물 연구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연구진들은 개와 주인이 서로 눈을 마주치는 동안 혈액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분석 결과 놀라운 현상이 발견됐어요. 개와 눈을 마주친 사람의 체내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옥시토신. 여러분 이 호르몬 들어보셨나요? 이건 사랑의 호르몬, 신뢰의 호르몬이라고 불립니다. 엄마가 아기를 안았을 때, 연인이 포옹할 때, 친한 친구와 대화할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죠.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고 상대방에 대한 애착과 신뢰가 깊어집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사람만 옥시토신이 증가한 게 아니라 개의 체내에서도 동시에 옥시토신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발견인지 아시나요? 이건 인간이 아닌 다른 종과 이런 호르몬적 유대감을 공유한다는 최초의 과학적 증거였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자면 이 연구에서 개와 30분간 교감한 주인들의 옥시토신 수치는 평균 20% 증가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최대 130%까지 증가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흥미롭게도 개가 주인을 더 오래 쳐다볼수록 옥시토신 증가폭도 더 컸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방적인 애정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화학 신호를 주고받는 상호작용이라는 뜻입니다. 연구진들은 이 현상을 긍정적 피드백 루프라고 설명합니다. 개가 주인을 쳐다보면 주인의 옥시토신이 증가하고, 그러면 주인은 개를 더 사랑스럽게 대하게 되죠. 그러면 개의 옥시토신도 증가하고 개는 주인을 더 쳐다보게 됩니다. 이 순환이 반복되면서 둘 사이의 유대감은 점점 더 깊어지는 겁니다. 고양이는 어떨까요? 고양이와 개는 다른 방식으로 소통하지만 효과는 비슷합니다. 오리건 주립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고양이를 쓰다듬거나 대화를 나눌 때 사람의 세로토닌 수치가 증가합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 우울증 치료제의 주요 타겟이 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특히 고양이의 골골송, 그 특유의 진동음은 2550Hz 주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주파수는 의학적으로 뼈와 근육의 회복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주파수 대역과 일치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고양이가 골골송을 낼 때 단순히 행복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자신과 주변 생명체의 치유를 돕는 본능적 행동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과학적 데이터로 확실하게 입증된 사실들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것은 단순히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건강과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 발표한 대규모 역학 연구 결과를 보시죠. 이 연구는 수만 명의 사람들을 10년 이상 추적 관찰한 결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최대 36%나 낮았습니다. 36%라는 수치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건 규칙적인 운동이나 건강한 식습관과 맞먹는 수준의 건강 효과예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스웨덴 웁살라 대학교에서 34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개를 키우는 사람들의 심근경색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사람의 경우 개를 키우면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33%나 감소했어요. 고양이의 경우는 더욱 흥미롭습니다. 미네소타 대학교의 20년 장기 추적 연구에 따르면 고양이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 심근경색 사망률이 30% 낮았습니다. 연구진들은 이를 고양이 효과라고 명명했는데, 고양이의 존재 자체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핵심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입니다. 우리가 반려동물과 교감할 때 코르티솔 수치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코르티솔은 장기적으로 높으면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손상시키고 면역력을 약화시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과 단 15분만 교감해도 코르티솔이 평균 18%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신체 활동량입니다. 영국 리버풀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주당 평균 300분 더 많이 걷습니다. 이건 WHO가 권장하는 주당 운동량인 150분의 2배에 해당하는 수치예요. 매일 강아지와 산책을 나가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는 건강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혈압에 대한 연구도 있습니다. 뉴욕 주립대학교 버팔로 캠퍼스의 연구진들은 고혈압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약만 복용하고 다른 그룹은 약을 복용하면서 동시에 반려동물을 입양했어요. 6개월 후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운 그룹의 혈압이 훨씬 더 많이 그리고 안정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이 좋아서 생기는 효과가 아닙니다. 생리학적으로, 화학적으로 우리 몸이 실제로 변화하고 있다는 과학적 증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왜 반려동물만 이런 능력이 있을까요? 야생 늑대나 들고양이는 사람과 이런 교감을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공진화 때문입니다. 개는 약 1만 5천 년에서 4만 년 전 늑대로부터 인간과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분화됐습니다. 고양이는 약 1만 년 전 중동 지역에서 농경 사회가 시작되면서 인간 곁으로 왔죠. 이 긴 시간 동안 인간과 잘 소통하는 개체들이 더 잘 살아남고 번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반려동물은 사람의 행동과 감정을 읽는 능력이 유전자에 새겨진 겁니다. 헝가리 웨트베시 대학교의 에틀란드 연구소는 정말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연구진들은 개, 늑대, 침팬지를 대상으로 같은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컵 2개 중 하나에 먹이를 숨기고 연구자가 손가락으로 그 컵을 가리키는 겁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개는 거의 완벽하게 손가락 방향을 이해하고 정답을 찾았어요. 반면 늑대와 침팬지는 거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침팬지는 우리와 DNA가 98.8% 같은 영장류입니다. 하지만 개보다 사람의 손짓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침팬지는 사람과 함께 진화하지 않았으니까요. 개는 유일하게 인간의 지시적 의사소통을 이해할 수 있는 비인간 동물입니다. 고양이는 어떨까요? 고양이는 독립적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최근 연구들은 이 통념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오리건 주립대학교의 크리스틴 비탈레 교수팀이 진행한 낯선 상황 테스트를 보시죠. 이건 원래 아이들의 애착 유형을 측정하는 심리학 실험인데 고양이에게 적용해봤습니다. 실험은 이렇습니다. 고양이와 주인이 낯선 방에 들어갑니다. 2분 후 주인이 방을 나갑니다. 2분 후 주인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고양이의 반응을 관찰하는 거죠. 결과는 65%의 고양이가 안정 애착을 보였습니다. 주인이 나가면 약간 불안해하지만 돌아오면 금방 안정을 찾고 주인에게 다가가 몸을 비비는 행동이죠. 이건 무슨 의미냐면 고양이도 개만큼이나 주인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개는 적극적으로 꼬리를 흔들고 뛰어오지만 고양이는 느린 눈, 깜빡임, 배를 보이기, 꼬리를 세우고 다가오기 같은 미묘한 방식으로 애정을 표현합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반려동물의 가장 놀라운 능력은 바로 치유입니다. UCLA 의과대학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겠습니다. 우울증 진단을 받은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은 일반적인 치료만 받고 다른 그룹은 치료와 함께 반려동물을 돌보는 활동을 병행했습니다. 6개월 후 결과는 확연했습니다. 반려동물을 돌본 그룹의 우울증 증상 개선 속도가 2배 빨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울증의 핵심 문제 중 하나는 무의미함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느끼는 거죠. 하지만 반려동물을 돌보면 매일 아침 나를 기다리는 존재가 생깁니다. 내가 밥을 줘야 하고 물을 갈아줘야 하고 함께 놀아줘야 하는 존재. 그 책임감과 존재 이유가 우울증 환자들에게
삶의 의미를 되찾아줍니다. 실제로 많은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이제 동물 매개 치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PTSD를 겪는 참전 군인들에게 안내견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자폐 아동들에게 개와 함께하는 치료 세션, 요양병원의 고양이 방문 프로그램까지, 이 모든 것들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노인들에 대한 연구도 있습니다. 미시간 대학교의 노인학 연구소에서 65세 이상 노인 1,400명을 5년간 추적 관찰했어요.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노인들은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느렸습니다. 치매 발병률도 낮았죠. 왜냐하면 반려동물을 돌보면서 매일 일정한 루틴을 유지하고 산책하면서 신체 활동을 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뇌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면역력에 대한 연구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어릴 때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자란 아이들은 알레르기와 천식 발병률이 더 낮습니다. 과거에는 반대로 생각했었죠. 동물의 털 때문에 알레르기가 생길 거라고. 하지만 최신 면역학 연구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적절한 미생물 노출이 오히려 면역 체계를 강화한다는 위생 가설이 반려동물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과학이 밝혀낸 반려동물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볼까요? 첫째, 반려동물은 우리의 감정을 정확히 읽고 공감합니다. 둘째, 우리와 눈을 마주칠 때 서로의 뇌에서 사랑의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셋째, 이들과 함께 사는 것만으로도 심장병 위험이 30% 이상 감소하고 수명이 연장됩니다. 넷째, 수만 년간 함께 진화하면서 우리를 이해하는 능력이 유전자에 새겨졌습니다. 다섯째, 정신건강과 인지 기능까지 개선시키는 치유의 힘을 가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추측이나 감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 수백 개 대학과 연구소에서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수십 년간 연구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반려동물을 돌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학이 말해주는 진실은 이겁니다. 사실은 그들이 우리를 돌보고 있다는 것. 그들이 우리의 외로움을 치유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강을 지키고 삶의 의미를 되찾아주고 있다는 것. 반려동물과 인간의 관계는 단순한 주종 관계가 아닙니다. 이건 사랑 이상의 과학이 증명한 공생의 기적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종간 유대감입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여러분의 반려동물을 한번 꼭 안아주세요. 그리고 눈을 마주쳐 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의 뇌와 반려동물의 뇌에서 동시에 사랑의 호르몬이 폭발하고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과학이 증명한 진짜 사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과학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반려동물이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